계속해서 이제 아까 그 등록 기준, 여기가 우리 법인 쪽은 아주 중요해서, 이제 41페이지에서 이제 법인, 특히 이제 우리 법인 쪽은 우리 시험 문제가 꼭 무조건 나온다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41페이지에 등록을 하려면 기준을 갖추었을 때 바로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안 받아줄 거야. 고소를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에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회사, 법인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특히 이제 법인은 정말 무조건 나올 정도니까 바로 이제 좀 이따가도 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육은 받았냐? 실무교육, 생전 안 해본 중개업이니까 교육부터 먼저 받고 와라. 정말 이게 가장 힘든 교육입니다. 4일. 정말 아예 그냥 하루 내내 그냥 교육을 받고 나중에 집에 올 정도로 상당히 좀 힘들어합니다.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그거를 4일 동안 받아야 됩니다. 4, 8에 32. 그 시간도 자주 물어옵니다. 그거 알아야 돼. 입니다. 단 1시간이라도 빠지게 되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꼭 시험,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는 시험을 다시 한번 봅니다. 거의 그냥 발가락으로 풀어도 60점 나오지만은 그 시험을 보고 이제 수료증을 내준다는 겁니다. 그때 꼭 마지막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요거 해야 됩니다. 이제 그때는 쉬워요, 여기입니다. 우리 시험하고 그냥 아예 답도 알려주고 막 그럽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합격 못해서 수료증 못 받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아예 그냥 점수가 안 되면은 저기 어떤 마찰라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아예 없습니다. 그냥 옆에 그냥 우리 감독하시는 분이 그냥 아예 그냥 어디 커피 마시러 가고 알아서 하라고 막 친구하고 그냥 인터넷 막 검색을 하든지 뭐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나와버려요. 그리고 좀 어려워요. 그럼 답도 알려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 그냥 거기도 시험은 마지막에 있는데 협회가 시험 봐라, 시험 보고 수료증 줘라 이러니까 60점 안 되면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완전 형식적입니다. 이렇게 등록 신청일 전 주의할 게 1년 이내. 세 번째 줄에 저 끝에 조금 약간 중요합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했던 실무교육 받아야지. 왜냐면 이미 먼저 받아놓고요. 2년 지나버렸습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1년 이내 것만 41페이지 딱 중간 정도의 위쪽입니다.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뭐를 받아라? 실무교육 받아라. 그 교육을 받았을 때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도 이 실무교육 받아야 근무를 합니다. 사장님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내용이 같으니까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정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내는 건축물 대장의 사무소 확보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근데 가로 안에 잘 보실까요? 가설 건축물 대장도 포함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허접해, 그죠? 제외. 요건 제외입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컨테이너 하우스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준공검사, 우리 공법 배울 겁니다. 준공 끝났다. 그 다음 준공인가. 그 다음에 사용승인, 건물 써라.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이미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만간에 기재가 되겠죠. 그러면 기재되기 전에도 포함을 시켜준다, 안 포함시켜준다? 포함시켜준다. 문장이 약간 어려울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도 승인을 받았으니까 조만간에 기재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런 건물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 가설 건축물 대장을 제외하고 안 되고 그리고 사용검사 등을 받으면 기재되기 전에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꼭 나눠보시라는 겁니다. 엄청 중요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를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건물을 사도 괜찮으니까 소유권 입증하면 되고 월세 내기 싫으면 전세계약서도 괜찮고 거의 대부분 임대차 계약입니다. 큰 보증금 아예 그냥 내기는 어려우니까 전세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보증금 조금 하고 월세로 매월 월세로 하게 됩니다. 또 1층이다 보니까 월세가 좀 많어. 상당히 부담될 거니까 처음에는 공동사무소로 좀 같이 해보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그래야 뭐 n분의 1 하면 괜찮으니까. 근데 꼭 나중에는 또 돈 때문에 머리끄댕이 잡으니까요. 나중에 헤어질 생각을 또 하셔야 됩니다. 한 6개월, 1개월, 1년 후에는 나가서 좀 분리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협조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손님 오면 같이 이렇게 협조해갖고 하면은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소에도 여러 사람 있으면 또 괜찮아 보입니다. 혼자 그냥 뻘쭘하게 앉아 계시면 사무소 들어가려고 했다고 남자분 계시면 여자분 도망가고 옆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활용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뭐 종업원 두는지 그냥 우리 같이 하자 해갖고 거들 일 있으면 같이 거들고 이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공동사무소, 같이 하는 사무소가 좀 괜찮다는 겁니다. 그건 한 다음 주 정도에 배울 거예요. 그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기업법. 아까 보셨네요. 1종, 2종까지도 지금 이제 괜찮다고. 원래는 2종은 중개사무소가 2종이니까 괜찮았는데 1종까지도 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약간 면적이 있어. 자, 먼저 두 번째 줄을 볼까요? 당연히 우리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이니까 용도 맞추면 되고. 근데 여기입니다. 제1종 근린 생활시설로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는 면적이 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30제곱미터만 한 10평도 안 됩니다. 그 정도 미만으로서 1종 근린 생활시설 얻으면 그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능하다라고. 슈퍼 약국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조금 해도 괜찮잖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요건 시험 문제 가면 내본 적 없는데 업무시설도 가능합니다. 업무시설의 용도도 중개사무소는 가능하다. 공법 배울 때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될 거니까요. 니은번에 두 번째 줄에 저 끝에 업무시설만 그냥 그것만 밑줄 해놓으세요. 시험 문제 가면 아닌데 하여튼 업무시설도 되고 지금은 1종, 2종 안 가리고 근린생활시설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사무소가 좀 편해졌구나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기 없기 자세히 안 나옵니다. 그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근데 이제 정말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 요 법인만큼은 정말 우리 시험 문제 감으로 아예 그냥 나올 정도니까 42페이지에 가로 2번 여기다 별표 3개를 반드시 해놓으실까요? 요 놈은 언제든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42페이지에 법인만, 법인은 정말 아주 중요해서 법인의 등록기준. 아까 그냥 공인중개사만 봤었고요. 근데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 법인의 등록기준을 한번 따로 떼갖고, 요 놈은 어차피 한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아주 통으로 나오든지 그렇게 많이 냈었고요. 그리고 이건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회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회사는 정말 돈도 없으면 나중에 회사 설립도 못 합니다. 자, 먼저 상법상 회사여야 합니다. 상법상. 이것도 민법 그러면 큰일 납니다. 상법상 영업하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상법상 회사. 그리고 여기도 회사인데 우리 시험 문제가 상법상 주식회사일 거 이렇게 시험 문제를 또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상법상 회사. 왜냐하면 주식회사일 거 그러면 회사 종류가 5개나 있는데 그죠? 상법상 주식회사 다른 회사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요. 다 가능합니다. 나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주식회사.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아마 안티프라민도 바꾸기를 한 것 같은데 유한회사 그 다음에 한명회사 요건 몰라도 괜찮고요. 한명회사 그 다음에 합자회사 이렇게 합자회사 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회사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종류는 안 물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으니까 볼까요? 왜 틀렸는지. 상법상 주식회사일 거 그럼 유한 안 되네, 합자 안 되네, 한명 안 되네, 안 되기를 왜 안 되네, 되네. 그러니까 회사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정말 심하게 낸다는 겁니다. 그냥 내놓고 떨어져라 그런 것 같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라 회사.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31개는 안 돼도 5개 중에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조실입니다. 지금 최근에 또 유한 책임이 나오긴 했지만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자본금이 나옵니다. 자본금. 자본금이 얼마라고요? 자본금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초과는 아니고 5천만 원 이상을 이렇게 이상을 뭐 하라고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본금. 그러니까 자본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보증 설정 금액하고 다릅니다. 돈, 현금 정도를 해가지고 5천만 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법상 회사에 이제 또 하나 더 있는 게 또 오는 옛날에 없었는데 갑자기 협동조합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협동조합. 자, 지역농협 말고 그입니다. 협동조합. 근데 주의하실 게 우리 협동조합이 최근에 등장했던 요 회사인데 요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인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요건 정말 아주 시험 문제 계속 낼 겁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을 포함을 시킬까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종류가 많은데 다른 거 안 물어봐요. 근데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여기서 등록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포함을 안 해줍니다. 요건 제외예요. 이건 안 됩니다. 제외.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사회적인 협동조합도 가능하다 X 불가능 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좀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직업을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직업 소개. 그리고 애들 어디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애를 어디다 맡길 것을 무료로 서비스 없이입니다. 여기 이제 무료로 직업 소개하거나 애들도 맡길 곳을 알아봐 줍니다. 알아봐 주는 거.
그래서 여기 사회를 위해서 봉사는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이게 무료다 보니까 우리 법령에서는 중개보수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보수를 안 받는 쪽이니까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뺀다 아니면 가능하다 제외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안 돼. 시험 문제가 사회적인 협동조합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럴 겁니다. 안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만. 그리고 이걸 뭐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여튼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사회를 위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처럼 경제적 약자나 그리고 꼭 부모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다. 그러면 맡길 곳을 알아봐 준다는 겁니다. 근데 무료로. 하여튼 우리 법령에서는 중개보수를 받아야 되니까 무료 서비스 하는 것은 아예 우리 중개 법령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무조건 보수를 받아야 중개부인데 보수도 안 받을 것 같으면 뭔 중개부냐고. 이러니까 아예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아예 안 맞아요. 다른 협동조합은 되는데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안 돼. 올해도 나올 거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법 14조라고 합니다. 법 14조. 아마 다음 주에는 14조 중에서 이제 중개업하고 겸업. 요걸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먼저 14조에 중개업은 당연히 되는데요. 중개업은 당연히 되는데, 그리고 겸업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아주 꼼꼼하게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겸업을 할 수 있는 바로 6개. 자, 그러면 총 다 해서 7개만, 요것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4조 만을 그입니다. 만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요 만을 뭐 하라고요? 영의를. 그러니까 회사 되면 여기는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딱 꼼짝 못하게 중개업하고 겸업 6개 외에는 아예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고요. 그리고 겸업 6개 중에도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뭐 분양된, 관리된 별로 할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총대에서 7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영위 할 것. 더 이상 하게 되면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에 나가면 회사가 업무 범위가 아주 넓은데 우리 법령에서는 달라요. 회사가 되면은 할 일이 7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겸업은 별로 할 만한 게 없고 입니다. 이 정도로 아주 꼼짝을 못합니다. 애들 말로 코 낀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당히 좀 제한돼. 회사로 할 것 같으면 꼼짝 말아라. 요 소리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긴 다 시험 문제 내봤고요. 앉는 게 없습니다. 딱 반드시 우리 대표자 하는 겁니다. 대표자는 누굴 거? 공인중개사일 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거.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내본 적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하늘 두 쪽 나도 무조건 공인중개사이어야. 그래야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책임자도 그래. 게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임원이나 사원의 요 숫자를 정말 많이 물어봤습니다. 임원이나 사원. 또 여기도 사원이 나왔네. 사원은 종업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 지금 5천만 원 자본금 출자해서 회사를 만들 때 돈 투자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수익이 나오면 n분의 1. 자기 지분이 있을 겁니다. 꼭 주식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영업을 또 하고 나면은 나중에 수익을 얻습니다. 이게 이제 사원입니다. 임원이나 사원이 얼마요? 사원에 그리고 3분의 1 이상입니다. 3분의 1 그리고 이상이 3분의 1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일 거. 요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고 요 3분의 1 또 5분의 1 이렇게도 바꿨네. 요 숫자도 주셔야 됩니다. 과반수도 있었네. 공인중개사.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임원이나 사원의 숫자가 다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일 거. 그럼 저 3분의 1을 바꿀 건데 과반수인 적도 있었는데 아니고요. 과반수는 초과를 했다는 겁니다. 반수가 초과 넘어갔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반수 이상은 2분의 1인데 반수 이상도 아니다. 이런 소리는 다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시험 문제가 뭐라고 나오면요. 이게 맞는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처음은 잘 모를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임원이나 사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원이나 사원이. 한 번 정도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쉽게 또 접근이 되니까요. 오울대 갖고 알려주면 또 팍 쓰러집니다. 시험장 갈 때 되니까 왼수가 알려준다고 입니다. 임원이나 사원이 7명이면 그랬습니다. 7명이면 2명이 지금 숫자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내가 요거만 낼 줄 알았지 해갖고 이거 응용해갖고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2명이 공인중개사일 거, 뭐 계산기 들고 필요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이면 등록신청, 지금 등록신청. 법인의 기준 가져갖고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요거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맞을까요? 아니면 등록신청 못해갖고 저기 쓰레기통에 지금 들어가고 없을까요? 겁니다. 서류 이렇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뭐가 맞을까요? 이런 걸 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교묘하죠. 그럼 숫자 바꿔갖고 내겠다. 이게입니다. 먼저 등록신청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숫자가 부족해. 한번 볼까요? 자, 먼저, 7명이면,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3분의 1이니까 369 이렇게 가보자는 겁니다. 무슨 게임도 있나요? 369. 자, 그러면 여기는 7명이면 6명이 제일 가깝 쪽입니다. 6명. 그러면 6명에다가 나눠지게. 그죠? 그러면 얼마? 2분의 1을 해보세요. 그럼 몇 명입니까? 여러분, 여기를 이렇게 합분하면 얼마라고요? 그죠? 여기가 3명입니다. 3명. 나 벌써 이제, 죄송합니다. 3분의 1. 요 미쳤네. 요거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상이 3분의 1. 그럼 몇 명입니까? 2명. 자, 2명인데, 잘 보시면, 6명까지가 2명인데, 지금 1명이 더 많아요. 그럼 얼마입니까? 몇 명? 괜히 또 사람을 또 2과 3분의 1, 그러면 세 번째 되는 사람 끔찍합니다. 이거 토막살이 납니다. 뭐, 어떻게 자를까요? 그냥, 죽어버린다, 사람. 사람은 3분의 1의 사람이 없잖아요. 또 괜히 또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뭐 배웠다고 이거 또 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3분의 1인 사람이냐고. 몇 명? 1명 더. 정말 토막살이 납니다. 그죠? 1명 더 추가해갖고 몇 명 이어야 등록 신청이 된다고요? 그죠? 3명. 이 정도로 시험 문제 내놨다는 겁니다. 준우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숫자 바꿔볼까요? 그 만약에 10명, 임원이나 사원이 10명이면, 그렇습니다. 10명이면. 그리고 3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야도 맞대요? 아니면 틀리대요? 이제 숫자 바꿔보겠죠. 조금 많은 숫자로. 맞았다 틀렸다? 또 틀렸다. 자, 그럼 이제 그죠? 4명 또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도 369로 쭉 갈 건데 약분하기 쉽게 9명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0명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하나 더 많어. 그러면 여기다 이제 3분의 1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몇 명? 3명. 9명까지가 3명입니다. 8명도 그렇고 7명도 그렇고. 근데 10명이면 3명 갖고 등록 신청이 되냐고. 3분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안 돼. 안 되니까 쓰레기통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안 돼. 1명 더 가지고 와. 그럽니다. 그냥 한 마리 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 되죠. 몇 명? 4명. 요거 갖고 등록 신청 하거나 정말 안 받아줘요. 한 두 쪽 나도. 여기는 무조건 4명. 자, 그래야 4명이면, 자,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심하면요. 그럼 이제 문제를 또 요렇게도 바꿀 겁니다. 먼저 7명이면 그러면 여기 이제 4명이 공인중개사이어야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면 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우리가 죽어라고 우리 시험 문제 내시는 분이 나중에 10월 달에 가면요. 어디 아예 밖에 못 나가고 우리 시험 끝나면 이제 그때 석방됩니다. 나 아주 교도소에 딱 가둬놓고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 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 강의를 본대요. 이렇게 강의를. 저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래고 봐가지고 네가 설명 안 한 것만 추려갖고 내기도 한다고. 시간이 널널하니까 그냥 휴대폰 빼앗겼죠. 인터넷도 못 쓰죠. 보기는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강의나 보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저것들이 어떻게 강의하나 해갖고 뒤통수 뻥 치는. 그러니까 우리도 봤을 때 정말 황당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런 것도 나오구나 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몇 개는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출전들이 아주 별짓을 다 합니다. 맨날 문제만 내다 보니까. 그럼 요거 맞는지 볼까요? 너 열심히 이렇게 계산해갖고 한번 요거 맞는지 한번 봐봐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임원이나 사원이 7명이면 근데 4명이 공인중개사이어야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문제를 확 돌렸어요. 그렇죠? X. 왜 그런지 볼까? 아까 몇 명? 3명이면 됐잖아요. 근데 4명이 무슨 뭐 과반순위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3명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싹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너 죽어라고 그렇게 강의해봐라. 나는 요렇게 낼 거예요. 하면 아주 미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7명을 딱 보고 그리고 3명이라는 거 아는데 갑자기 4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싹 바꾸면 이거 뭔 문제예요? 시험장에서 바빠 죽겠는데 그거 2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거 고민하실까요? 요거 고민하고 있으면 10분 가버립니다. 다른 문제 어떡하려고. 이 정도니까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숫자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죠. 숫자만 살짝 높여서 같은 형태로 완전 바꿔. 그럼 아주 미쳐버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기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교재 볼까요? 자, 열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지금 안 나오면 손에 다 장을 지집니다. 42페이지에 무조건 나온다. 법인 정말 꼭 나오고요. 이거 안 내면 어떡해. 그리고 상당히 좀 복잡한데 요거 모르면 등록 신청 하겠니? 그입니다. 시군구청도 귀찮아서 요거 무조건 내라고 한다는 겁니다. 나 먼저 상법상 회사. 자, 그러면 상법상 회사로만 그럼 또 있습니다. 옛날엔 또 그랬었는데 협동조합이 갑자기 들어왔네. 협동조합. 근데 그 가로 안에 보시니까 두 번째 앞쪽에 사회적인 협동조합도 포함된다. 아니면 사회적인 협동조합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다
4x 제외, 제외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나올 건지 거의 예상이 돼요, 입니다. 실존 지들 아무리 머리 굴려봐, 입니다. 머리 굴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 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 얼마라고요? 5천만 원 이상. 또 1억 그러면 안 되고요. 보증 설정 금액은 1억인데 자본금은 회사 설립할 때 돈 준비하라는 자본금은 5천이요. 그리고 초가 아닙니다. 딱 5천도 가능해. 하다 여러 가지로 속색인다. 시험 문제 많이 냈었다. 제시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가 되면 까탈스러워져요. 14조가 중개업하고 겸업인데 그건 다음 주에 배울 건데 그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을 해야지 딴 거면 등록 취소할 수 있어 라고 크게 문제를 삼습니다. 하여튼 법인 되면 코 끼는구나. 14조만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아마 가장 많이 냈습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임원 사원 숫자 계산할 때는 대표자 당연히 빼야 되고, 걔는 원래 이제 공인중개사니까입니다. 여기입니다. 3분의 1 이상은 누구일 거? 공인중개사일 거. 그리고 계산해봐라. 이러면서 약 올리면서 시험 문제를 낸다. 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설명해서 니은번 대표자 이렇게 빼고 임원이나 사원의 숫자는 얼마다? 3분의 1 이상이니까 들어가. 딱 떨어지게 되는 시험 문제 안 낼 거예요 라고 주하신다. 12명 내건약입니다. 13명을 내거나 11명을 내겠지. 이렇게 약 올릴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네 번째는 뭐 따로 볼 거 없다는 게 대표자나 임원이나 사원 모두가, 여기도 일부 그러면 안 됩니다. 실무교육 다 받아라. 이렇게 교육받고 와라. 왜? 사고 치니까. 5번 따로 볼 거 없잖아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얻어.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돼. 사용 승인 받으면 기재 안 돼도 괜찮아. 이런 것들은 앞쪽에서 봤었고요.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크게 많이 볼 건 아니고요. 우리만 중개업하는 게 아니라 농협도 그리고 산림조합도 그 업무 범위에서는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등록 기준은 전혀 적용을 안 하고요. 4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딱 중간입니다. 별로 중요한 건 없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등록 여부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등록 기준은, 금방 보셨던 등록 기준은 전혀 적용을 안 해요. 공인중개사법은 적용받는데 등록 기준 적용 안 하고, 그러면 제일 아래줄에 나오네요.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 있다 없다? 특수한 법이니까, 농협이니까 여기다 자본금 5천만 원 갖춰라. 대표자 공인중개사 도어라. 안 그래. 그냥 농지만 중개업할 거니까 안 그렇습니다. 등록 기준 갖출 필요 없다. 갖춘다가 아니라 갖출 필요 없다. 그러니까 특수하다. 그리고 근데 공인중개사 법은 적용시킵니다. 니들도 자본금은, 여기 이제 그 법정 설정 금액이나 이전했을 때 신고 이런 걸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적용되고 등록 기준은 적용이 안 되고 그 두 개만 알면 되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절대 안 내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뭐 등록의 재량, 기속 재량 해서 이제 뭐 등록 기준을 이렇게 미달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안 내줄 수도 있어. 라고 해서 이제 기준에 무조건 맞췄을 때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44페이지. 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유사하게 잘 써놨죠. 자, 먼저 요건을 갖추면 앞쪽이 이제 등록 기준입니다. 갖추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취득 맞잖아요. 사무소 확보.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고, 그 다음에 결격은 없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등록 신청 시군구에다가, 그리고 등록 관청이 시군 군대. 그 옆에 수리가 되면서 등록을 통지하는데 며칠 만에 통지한다고요? 통지 옆에다가 며칠 쓰실까요? 7일. 그리고 뭘로? 서면으로. 그거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열흘 아닙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생각하고 알려줄 거니? 7일. 그래서 이내니까 빠르면 2, 3일에도 온다는 겁니다. 주의 놓으시고요. 그리고 등록증 받고 싶으면 뭐를 설정해라? 보증 설정. 그 옆에 잘 써놨네요. 그 보증 설정을 조건으로, 인장은 아닙니다. 보증 설정을 조건으로 등록증 받고, 그 다음에 인장등록. 근데 그 인장등록 옆에다가 고용신고 이것도 하나 써놓을까요? 혼자서는 영업 안 하잖아요. 종업원이 쓸 거니까 고용신고 하면 영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과정이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가로 1번에 나왔네요. 두 번째 줄로 바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개설 등록 신청을 받으면 왜 7일 걸리냐면 심사를 한다고. 저거 맛이 갔나? 좀 더 바로 볼 거예요. 아니면 또 교육은 받았나? 사무소는 괜찮나? 그죠? 근린생활시설 얻었냐? 업무시설 얻었냐? 이런 거 확인하려니까 7일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과 기록이 있는지 막 줘야 합니다. 그래서 7일 이내. 그리고 세 번째 앞쪽에 서면 구두는 있다 없다? 구두 없다. 확실하게 해야지. 듣고도 못 들었니? 맨날 그냥 방송만 보다 보니까, 이상한 방송 보니까 흉내내.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합시다. 딱 요까지만.
그 7이라고 써면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이제 안 나온 지가 좀 꽤나 오래됐으니까 꼭 잊어먹을 만 하면 시험 문제 다시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가 이제 등록증 교부 전에 확인해라.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보증 설정했는지 확인해라. 인장 등록이 아닙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엉뚱하게 되면요. 인장 등록하면 등록증 준다. 아닙니다. 보증 설정, 보증 설정. 자, 첫 번째 줄에 나왔죠. 이게 법전에 나왔는데 등록 관청을 확인하세요. 보증 설정. 안 그러면 등록증 주지 마세요. 사고 쳐놓고 배만 들될 건데, 그입니다. 전 국민 재산 다 말아먹을 거니, 그입니다. 보증 설정했는지 여부 확인하고 뭐 준다고요? 등록증. 이게 조건이라는 겁니다. 민법 조건 배우잖아요. 뭐 하면 그거 허락해 줄게. 요 소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등록증, 약간 자격증이었습니다. 자, 등록증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은 재기호부 신청을 할 수 있고. 근데 동그라미 2번을 볼까요? 자,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은 성명을 바꾸거나 아니면 상호를 바꾸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주민번호도 바뀌잖아요. 하리수처럼 그입니다. 남자가 여자 됐으니까 그입니다. 아마 1번, 2번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기재사항의 변경. 자, 그런 게 있으면 등록증 재기호부 신청을 저 끝에 하여야 한다. 여기는 등록증만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등록 신청이 아니라 요거는 조금 참고만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등록관청에서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통보를 한다는 거. 거의 시험 문제는 잘 안 내봤는데 그래도 박스에 있는 거 6개. 나 먼저 뭐가 크게 달라졌을 때 협회에다가 알려줍니다. 협회는 우리 단체니까 알아야 된다. 자, 먼저 등록증을 교부를 할 때는 그럼 영업을 하네. 그리고 협회에다가 거의 대부분 보증 설정합니다. 그러면 영업하다 사고 치면 협회가 공제금 내줘라.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등록증 교부할 때 알려줘.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사고 또 치면은 거기도 보증 설정 금액 내주어야 되니까 여기도 알려줘라. 등록관청에서 협회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했다 세종시 있다가 저기 대전으로 갔다. 그러면 알려줍니다. 등록관청에서 저기 공인중개사 협회다가 저기 서울 쪽에 협회가 2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휴업. 그 다음 폐업. 영업 안 하네. 그럼 사고 안 치겠죠. 그럼 돈 내줄 일 없겠다. 협회가 경사 났겠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우리 종업원이 사고 쳐도 협회에서 공제금 내줍니다. 중개보존이나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 나갔다네. 이런 것들도 알려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영업 3년을 못하는 등록취소 행정처분입니다. 업무정지에 행정처분을 했을 때 자격취소 아니고요. 자격정지 아닙니다. 지정취소 아닙니다. 자, 그런 것들은 왜 하는지 나중에 또 알게 되고요.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너무 심하게 보지는 마시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건 이제 다 해놓으면 이제 업무를 뭐 할 수 있다? 개시할 수 있다. 근데 업무 개시하실 때 계약서 안 써도 괜찮긴 한데 사무소 문을 안 여시면 안 됩니다. 얼마? 3개월 넘어가면은 이제 과태료도 얻어맞습니다. 그러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이전이나 휴업도 배우게 될 겁니다. 거기도 무조건 하나씩은 나와.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거기 세 번째 나오네요. 100만 원 약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3개월 넘어가도록 문을 안 열면 계약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문을 안 열면 근데 더블 6개월 초과도록 아예 휴업 신고 안 하시면 이제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여기는 상대적이요. 저 뒤에서 한번 돌 때 다시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증거는 사망했을 때, 그 다음 2번에 해산했을 때. 자, 1번하고 2번 요 두 개를 묶어서 자동소멸 이렇게 한번 써놓으실까요?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지금 거의 안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사망이나 해산은 아예 사람이 죽었죠. 그러니까 등록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누가 등록 취소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3번은 등록 취소해서 없어지고요. 이건 강제적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폐업. 영업 안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 영업 안 할래요. 휴업이 아니라 폐업. 영업 때려치울래요. 이러면 이제 없어집니다. 등록 중개 없어진다.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째 27회 때 아주 집중적으로 냈었던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 자, 이중 등록은 등록을 2개 한다는 겁니다. 이득될 것도 없는데 세종시에다가 등록하나 저기 대전에 가고 또 주책 맞게 등록하나 이중 등록이 되면 등록을 다 빼앗고요. 형벌을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합니다. 나중에 이거 앞글자 따서 정리할 겁니다. 등록이 2개다. 이게 이중입니다. 의미 없는데 근데 아마 모르고 그러겠죠. 자, 2번에 1년 그리고 1,000만 원. 자, 1년하고 1,000만 원다가 동그라미 한번 잘 해놓으시고요. 우린 줄에다가 1학년 1반에 입학했다 이럽니다. 유치원 나와야 된다 이럽니다. 교도소에서 정말 1년을 살아야 될 일이 생기니까 정말 아주 큰일 나니까 조심하세요. 그 다음 이제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한다. 이게 절대적입니다. 자, 두 번째 저 끝에 볼까요? 하여야 한다.
나중에 묶어서 앞글자도 할 건데 등록 취소는 상대적하고 절대적인데 하여야한다. 무조건 빼앗아 와야 됩니다. 시군구청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귀를 딱 막아버립니다. 청문만 간단하게 하고 더 이상 안 들어. 무조건 빼앗아 와. 너 3년 동안 영업하지 마라. 이렇게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가로 2번에 이중소속은 한 사람이 사무소를 여러 개. 그리고 우리 소속 공인일사 할 때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 개 사무소에 양다리 거치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아주 문제가 되니까 절대로 한 집에다만 전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중소속, 양다리 거치는 거. 그러니까 등록을 하는데 이 집 저 집에 막 소속처럼 근무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간첩도 아니고 정보를 빼오려고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교도소 보내. 한번 볼까요? 47페이지 똑같아서 이중등록하고 1학년 1반에 입학시켜 줄 거요. 그 몸을 줬다는 콩밥을 1년 동안 무상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자, 2번. 1년에 1,000만 원. 그리고 끝에 똑같죠. 등록주소 하여야. 이게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2박 3일 싹싹 빌어봐. 소용없어. 무조건 등록 취소합니다. 그 정도로 무서워. 그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무등록을 잘 안 내는데 예전에는 자주 냈었고요. 자, 등록을 안 한 사람을 무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있어도 등록을 안 하고 영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무등록으로 3학년 3반의 제재를 받습니다. 정말 아주 큰일 납니다. 조심하세요. 모른다고 해도 나중에 처벌은 받습니다. 자, 먼저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가장 많겠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 등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의 자격증을 빌려 쓰는 사람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등록은 안 했잖아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남의 자격증 빌려 쓰면 3학년 3반.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50만 원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 끝나고 나면 아르바이트 자리 있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몽땅 신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사진도 커져갖고 여권용 벽을 그냥 눈 아예 그냥 안 나빠도 나빠도 괜찮습니다. 금방 보여. 아주 사진 대문짝만 하니까 계약서 쓰는 사람하고 벽에 걸려있는 사람의 사진이 달라 그러면 신고해보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무등록이요. 그입니다. 두 번째, 개업 공인자 사망한 사람이 관을 열고 나오지 않을 거니까요. 사망을 하거나 그 다음에 법인은 해산입니다. 해산하고 나서도 중개업을 계속하는 사람 사망은 좀 빼야 되는 게 맞겠죠. 사망한 사람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게 할 건데 해산은 들어갑니다. 해산은 법인을 해산시켜놓고 또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산으로 없어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도 그럴 겁니다. 폐업 신고를 해놓고 다시 영업 신고 안 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을 때 무등록. 그 다음에 요 4번은 정말 많을 겁니다. 등록 취소 받았는데 등록 빼앗겼는데도 계속 중개업을 해. 그러면 무등록으로 3학년 3반이라는 겁니다. 한번 이제 처벌 보실까요? 몇 년? 3학년. 그러니까 3학년 3반도 있고 1학년 1반도 있고. 요거 나중에 한 문제가 나오니까 뒤에서 앞글자 딸 거고 3학년 3반 요것만 동그라미 한번 잘 넣으실까요? 요것도 이제 잘도 나오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이제 48페이지에서 그러면 거래계약은 효력이 있겠냐고. 거래계약 무등록인데 거래계약 거래 안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래계약은 유효. 거래계약은 유효입니다. 우리 법률에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거래 행위 그랬네요. 그러니까 효력 그 옆에다가 거래계약 유효. 대신에 중개보수 청구는 될까 안 될까요? 보수 청구가 안 되겠죠. 뭐 청구 달라고 하면 손바닥 뒤지게 때려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문제가 여기는 아예 청구 못하게 합니다. 근데 주면은 돌려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정말 요 1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기출문제인데 꽤나 어렵게 나왔어요. 한번 잘 볼까요? 이건 무조건 나와요. 제목 아예 똑같아요. 먼저 중개사무소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을 할 경우는 제목 정말 똑같이 나옵니다. 그 등록균으로 옳은 것을 지금 틀린 게 아닙니다. 옳은 것을 하나만 찾아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근데 가로 안에 보시면 의미 없는데 다른 법률 아까 농협 같은 다른 법률은 빼고 걔네는 좀 이상하니까 그입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은 그 면적이 100이라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자, 먼저 1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거기까지는 맞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100제곱미터 이상의 요 숫자가 있나요 없나요? 100제곱미터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사무소 면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아주 소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면적이 왜 나와?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중개사무소 확보할 거 그랬으면 괜찮은데 건축물 대장 기재된 왜 면적이 나오나요? 면적은 안 물어봤어요. 면적. 그죠?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놈 답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요건 틀렸고요. 면적이 왜 나와? 근데 2번에 이제 여기 교육 이상이요. 뭔 이상한 교육이 나왔네. 자, 뒤에서 배울 건데 2번 대표자 또는 임원 이제 연수교육이라고 나오겠다. 사원 전원이 사원도 맞기는 맞아요. 전원도 맞아요. 근데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았을 것.
무슨 교육 받았을까? 실무교육.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예상돼요. 이건 무조건 나온다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정말 잘 냈다. 이제 그럴 겁니다. 3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이런 법률 명칭은 안 바꿉니다. 여기입니다. 사회적이 들어갔네. 저 사회적을 빼면은 맞을 수 있는데, 사회적인 협동조합인 경우에 자본금, 돈은 맞아.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거. 어디가 틀렸대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회적, 그죠? 사회적 때문에 안 된다고. 사회적은 무료. 기초생활수급자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직업 소개하고 돈을 안 받아. 우린 돈 받아.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빼야 된다는 겁니다. 저놈은 사회적만 딱 빼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협동조합도 되고 5천만 원도 맞고. 그런데 사회적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답을 많이 3번에다가 콕 찍었습니다. 잘 참아왔는데 3번에다가 정답. 그러면 아주 337 박수 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볼까요? 4번 이렇게 이쁘게 있잖아요.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자본금, 주식회사라고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3번 콕 찍었으면 내가 미쳤지 이제 그럴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5번도 정말 잘 만들어놨죠. 저 끝에 보세요. 숫자 맨날 바꾸잖아요. 2분의 1. 그럼 내가 아까 369는 뭔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면 잘 나왔네. 대표자를 제외도 맞아. 임원 사원까지도 맞아. 근데 또 결정적으로 2분의 1 이상이, 제가 2분의 1로 계산했나요? 2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거 얼마? 3분의 1. 이게 그게 또 어렵게 나온 문제 형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아주 최고로 괜찮았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문제가 이렇게 말끔하게 나와요. 얘가 한 27회 때 나왔을 건데 아주 괜찮았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작년도에 나온 문제도 있고. 게임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제 49페이지 볼 건데 바로 이제 결격사유. 오늘 마지막 보고 이제 여긴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이걸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돌아가시려고 하시니까 요거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 걔 또 시험장에 가갖고 저걸 풀어 말어. 아닙니다. 정말 제가 우스갯소리 한 게 아니라 한 문제 갖고 정말 떨어져. 한 문제 갖고. 근데 이게 핑계처럼 해갖고, 물론 이제 한 5문제 그냥 부족해갖고, 나 한 문제 부족해.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근데 정말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인터넷 찍어서 이제 그분 안 보니까 여기서 얘기할 건데, 우리 대구에 가면요. 대구 이제 작년도에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딱 중간 정도에 앉으셔갖고, 이분이 재수하신 분인데, 집중 정말 잘하세요. 집중을. 그리고 이제 나이는 좀 들으셨어요. 한 50대 후반 아니면 거의 60대는 다 돼가시는 것 같은데 재수하셨는데 딱 이제 그 시험 보고 나서 채점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딱 1차가 이제 정확하게 민법개론이 60점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잘하셔가지고 2차는 점수가 그냥 넘쳐났어요. 한 70여 대 갈 정도로 넘쳐났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1차가 60점 됐대요. 답안지 갖고 나오니까. 답안지 갖고 나옵니다. 체크만 정확하게 하세요. 어디다 쓰는 게 아니라 쓸 필요 없습니다. 답안지, 그대로 시험지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은 한 4시 정도 되면 끝날 건데, 딱 그날, 10월 27일입니다. 10월 27일 5시만 되면 우리 공단에서, 시험 문제 냈던 공단에서 가다반, 이 가다반이 안 틀려요. 문제 거의 안 틀립니다. 가다반에서, 맞아요. 요 가다반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발표해 봤는데 거의 틀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맞아요. 자, 그러면 딱 당일에 합격 여부가 결정돼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하신 분은 이제 팀이 또 갈립니다. 합격자하고 불합격이 갈려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막 웃음소리가 나고, 여기는 곡소리가 나고, 이제, 그죠? 이분들도 여기를 가고 싶은데 가면 얻어 맞아 죽으니까 못 가고요. 여기는 또 그 웃고 이제 까부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또 같이 뭉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나중에 잠수를 타요. 잠수 타갖고 휴대폰은 불통되고, 입니다. 또 열받으시면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립니다. 그래갖고 연락이 안 돼요. 이 정도로입니다. 어디 제가 한강 가신 거 아닌데 하여튼 연락이 안 돼요. 그냥 아주 미쳐갖고 그냥 그래가지고 2박 3일로 들어놓고 계십니다. 아주 그냥 죽어버리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정말 괴로워요. 근데 이게 금방 가요, 금방. 정말 이렇게 강의 보면 벌써 2번째인데 벌써 좀 더 이제 덥다고 여름에 그냥 나오죠. 찬바람 금방 나면 이제 시험장 끌려가야 돼요. 시험장을 정말 끌려가야 되니까 어떤 분은 그냥 웃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다 불안해요. 막 모의고사가 80점, 90점 나와도 시험장에 가면 내가 또 사고 치는 거 아니에요 해갖고 이렇게 점수가 나와도 정말 불안해합니다. 우리 또 확 다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심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공부하실 때 끝까지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항상 손에 놓으시면 안 돼요. 이게 90점이 나와도 손에 놓으면요, 일주일만 지나면 정말 다 하얗게 다 잊어갑니다. 그리고 감이 떨어져요, 감이. 그리고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점수 어느 정도 잘 나왔다가 몰빵하시다가, 몰빵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계속 봐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나중에 금방금방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답이 콩콩 나와야 되는데, 그 전부는 아니래도 반 정도는 저거 분명히 답이요. 예상했던 문제도 나오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합격 점수가 나오니까요, 이제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 점수 이렇게 채점하니까 떨어지신 분 다 모아갖고 한 3박 4일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아주 그냥 위로해주고 열심히 하셨대요. 이렇게 위로해주고. 근데 합격자가 딱 11월 달에 발표가 되거든요. 11월 한 28일인가 29일인가 해가지고 한 달 후에 발표가 났는데, 아, 미쳐버리겠어요. 한 문제가 부족가 돼요. 하필이면 1차가 요건 넘쳐났고, 차라리 요 놈이라도 그냥 벗어나면 1차만 만약에 또 합격하게 되면은 그래도 소원이 없겠대요. 정말 요 두 개 과목이 요걸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요 놈은 나오는데 아주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둘 다 이게 이해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민법 개론 두 개 다 어려워서 어느 하나가 좀 편하면은 그냥 조금 부족해도 다른 쪽에서 버티면 되는데 둘 다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하나가 부족하대요. 그래갖고 얼마나 억울한지 가가지고 공단에 가서 이제 자기 답안지 볼 수가 있으니까 시험자고 가서 보니까요, 정말 딱 정확하게 하나가 틀리더래요. 기계는 절대로 아예 여기 거짓말 안 합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1번이나 4번, 5번은요, 금방 표가 나요. 얘 제일 앞에 있고, 그리고 여기는 5번은 끝에 있고, 4번도. 근데 2번, 3번을 잘 보세요. 2번, 3번. 요 글자가 비슷해갖고요, 2번, 나는 2번이 생각하는데 여기다 콕 찍고, 그리고 3번이라고 생각하는데 2번에다 콕 찍고, 이런 경우 요 두 개가 자꾸 잘못해갖고, 왜냐면 80문제 중에서 하나 실수 안 하겠냐고요.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점수를 맞췄는데, 선생님이 아마 또 맞추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맞췄습니다. 60점이 제일 좋아요 해갖고, 딱 60점이다 정확하게 맞췄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실수했대요. 진짜로 딱 하나가 잘못 체크됐대요. 그러니까 시험지는 맞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점수가 맞았겠죠. 나중에 답안지 보니까 하나가 딱 틀렸대요. 그럼 하필이면 또 여기다가 요 합격하셨다고 해갖고 계약서까지 또 써놨대요. 자격증도 안 나왔는데 사무소 계약서를 써놨다니까요. 그것도 뭐 엄청 좋은데 권리금까지 주고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계약서까지 써놨고 계약금도 날아가게 생겼대요. 이 정도로.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반대로 아까 위로를 받으셨던 분이 나오라고 해갖고 술을 사준다고 하는데 울먹이더래요. 진짜 아주 분통 터져갖고 올해 또 해야 되겠다 해갖고 아주 미쳐버리겠다고 해가지고 합격했다고 그냥 학원에다가도 얘기하고 해갖고 아예 그냥 그죠, 거기다 다 써놨는데 빼고, 그리고 계약서 써갖고 몇천 날아가고, 진짜 몇천, 아주 몇천 날아갔어요. 계약서까지 써놓으니까. 이 정도로 갖고 정말 이런 정말 슬픈 사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딱 6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여기서 하나 정도나 두 개 정도는 분명히 남아야 돼요. 두 개. 이 정도. 근데 또 어떤 분은 하나가 부족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공단에서 발표할 때 복수 정답이 하나 나와갖고요, 전체 합격돼 갖고 이번 이제 소 잡았다고 합니다. 소 잡았다고, 소. 가서 그냥 소를 잡고 얼마나 좋아갖고, 학원비가 한 2, 300 깨질 건데 좋아갖고 소를 잡았대요. 다 오라고 해갖고 그냥 소 잡고 해갖고 축제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정말 저기 지옥에 갔다가 천당에 바로 왔잖아요. 여기는 계약서까지 다 써놓고, 그것도 정말 좋은 자리, 먹이 좋은 데다가 정말 아주 괜찮은 자리 딱 사가지고 그것도 권리금까지 주고, 그리고 계약서까지 써놨는데 탈락. 완전 불합격입니다. 2차, 이것도 다시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올해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주 미쳐버리겠다고, 그냥 뛰어낼 수도 없고 아주 죽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도 많이 있으니까 정말 신경 좀 써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남아야 됩니다. 근데 요놈 정말 1차가 문제, 2차는 그래도 보태면, 세 개를 가지고 보태니까 공시세법이나 아니면 중개사법으로 좀 채우면 되는데, 공법도 그렇게 그냥 점수 많이나, 그죠? 심하게 아니에요. 공법도 오히려 편하게 50점까지는 거의 주는 문제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실수하니까 40 몇 점 그래도 채울 수 있어요. 중개사법으로 한 80, 90으로 충분히 채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은데 1차는 누가 보태주고, 그죠? 아예 넘겨주고 이렇게 사이좋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개론도 빡빡해, 민법도 빡빡해. 근데 올해는 좋다는 게, 올해는 개론이 조금 편하게 나와요. 작년도에 많이 1차가 좀 그래서 합격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작년보다 꽤나 적었습니다. 개론이 많이 어려웠어요. 개론이 많이 어려서 괴로웠습니다. 근데 올해는 개론이 조금 편하고요. 그러면 올해가 정말 좋아요. 올해가 딱.
그리고 2차까지 한꺼번에 좀 한 방에 합격하세요. 꼭 나중에 보면 한 7월, 8월 되면은 2차는 다 포기하고 그냥 1차만 죽어라고 하셔갖고 저는 그냥 2명, 3명하고 수업하고 있으면 정말 이거 모양 안 나갖고 힘 안 나갖고 아주 죽겠으니까 이거 같이 하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 지겨운 공부를 또 내년에 해야 돼요. 또 내년에. 근데 2차만 하시면은 정말 죽어버리려고 2차. 이게 80점이 나와도 막 불안해요. 80점이 나와도. 시험장 가면 또 꽈락되는 거 아니요? 아니면 60점이 안 되고 59.99 이러면 이제 아주 미쳐버리죠. 이러다 보니까 요거는 좀 점수가 좀 남아나야 돼요. 여기도 이제 주의할 게 우리 개론하고 민법은 항상 공부해 보시면 둘 다 잘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개론이 좀 약하시면 그래도 민법이 좀 괜찮고, 그다음 이제 민법이 좀 약하면 그래도 좀 개론을 좀 더 잘 맞고 해가지고 둘 중에서 그래도 점수가 한 70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왜냐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했을 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60점대 이렇게 맞춰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론도 아무리 못해도 한 50점대에서 55점 정도 맞추려고 해야지 이 밑으로 내려가면 얘를 80점 막 받아야 되니까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건 선생도 나중에 80점 받기 만만치 않아요. 입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한 60점 근처에서, 그러면 요놈이 한 55점 되면은 요놈 65점 되면 정확하게 딱 60 채우잖아요. 그리고 조금 하다 보면 얘도 70점 정도 나오면 무난하게 아까처럼 이렇게 오히려 그냥 딱 점수 돼갖고 하나가 부족해 이러면 정말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계약서까지 다 써놨다니까요. 얼마나 본인은 속이 터질까요? 여기입니다. 아주 그냥 집이고 어디고 아주 망신스러워하고 아주 미치려고 합니다. 합격했다고 했는데 동네방네 다 소문해놨는데 불합격. 그리고 그냥 사무소까지 다 얻어갖고 그냥 꽃다발도 몇 개 왔을 건데 그냥 나중에 그냥 요거 불합격 이러니까 정말 얼마나 그냥 미치겠냐고 합니다. 자, 이 정도니까 정말 그래서 꼭 항상 그분한테 안 됐죠 하다 철삭방정 떨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실하게 이거 저거 딱 그렇게 한번 봐야 됩니다. 이런 사연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막 채점하다 나중에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식경하다 보면 그런 부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보일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집중하고 그러시면 머리에 아주 정말 쥐날 정도로 공중에 좀 붕 뜨는 것 같으니까 이게 나중에 점수 이렇게 나중에 체킹할 때 그런 실수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이 있네. 바로 이제 우리 시험범위에서 개업 공인주사 등의 결격 사유, 이게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결격, 자격을 결한다. 이 사유도 많아갖고 자그마치 12개입니다. 12개.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무조건 하나가 나옵니다. 매년. 그리고 최근에는 약간씩 좀 소홀하게 냈으니까 올해는 분명히 한 문제로 아예 단독으로 나올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무슨 자격을 결해서 중개업을 못하나. 중개업 자체 아예 근무도 못한다는 겁니다. 아예 근무 자체도 못하게 합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은 된다고 했죠. 근데 뭐요? 미성년자. 우리 미성년자는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자격증 갖고 있어도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옛날에는 미성년자가 20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몇 살이다? 그렇죠. 19세 1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성년은 다르다 보니까 이거 만입니다. 만. 생일까지 꽉꽉 차야 됩니다. 만 안 써도 괜찮습니다. 19세. 뭐라고요? 미만이만 아닌 사람입니다. 미만에 여기는 19세가 안 된 사람, 이상 이하가 다릅니다. 그리고 미만 다릅니다. 여기는 미만이니까 19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으로 미성년자. 지금 이제 2000 바로 이제 18년이면 한 90, 바로 이제 9년. 생부터 이제 된다 안 된다. 생이 지나면 될 거고 아니면 안 될 거고. 99년 후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오늘 날짜까지 맞춰갖고 그 후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정도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99년이라 하더라도 12월생, 그럼 넌 미성년자. 성인은 됐어도 미성년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뭐 이거 계산해봐라 그러질 않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게 우리 19세 미만이 민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혼인을 했을 때는 성년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거 안 본다는 겁니다. 괜히 또 민법하고 헷갈려갖고 성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혼인을 1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뭐라고요? 그래도 미성년자 중개업하지 말어. 그죠? 나이도 어린 것이 뭔 놈의 중개업이냐고. 돈 개념이 없잖아. 그러니까 정말 미성년자는 하늘 둘 중 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무조건 나이만 갖고 따진다는 겁니다. 혼인 여부 안 물어봐.
그러니까 민법은 혼인을 했을 때는 성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왜? 가전제품 사야 되잖아요. 방 사야 되잖아요. 법률행위 단독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무슨 가전제품 살 거니? 중개할 거구만.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계약금 받아가고 써버리면 어떡하니 겁니다. 애초부터 그런 일 없게 안 돼. 돈 개념이 없으니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마시 가신 분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자꾸 안 바꾸네요. 정말 우리 법제처가 그냥 금치산자인지 안 바꿉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금치산자 이래놨고요. 그다음에 한정치산자 이제 용어 바뀌었는데 자꾸 바뀐 용어를 안 써줍니다. 한정치산자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너무 심하게 따지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들이 잘못 써놓고도 인정 안 해줄 겁니다. 의미는 같잖아. 이러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어가 이제 피성년,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 사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해야 되고요.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 한정이라는 소리가 좀 들어가긴 합니다. 피한정, 그리고 후견인 게입니다. 후견인, 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요 금치산자가 이제 심신상실, 심신박약.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쓰고 정신이라고 소리 안 합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무처리 능력이입니다. 요겁니다. 사무처리할 능력, 사무처리 능력이. 그러니까 문장을 잘 보시게 사무처리 능력이 전혀 없어요. 결여입니다. 결여. 자, 결여면은 정신이 아예 0%라는 겁니다. 아예 그냥 정신이 아예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아예 그냥 거의 백치 정도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마시 가신 분 누구라고요? 금치산자. 하여튼 오늘도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금치산자. 그리고 비 오는 날 날구지, 비 올 때만 날구지 하는 사람 바로 여기 한정치산자입니다. 여기는 비가 오나 안 오나 항상 똑같은 사람. 그리고 항상 또 이쁜 건 알아갖고 머리에다가 꽃을 꽂고 다닙니다.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꽃이나 꽂고 다니는 사람이 이분이 바로 금치산자. 심하게 맛이 갔다는 겁니다. 법률행위를 아예 단독으로 못하는 사람. 죽을 때 유언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좀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죽을 때 또 정신이 들어온대요. 저 아직 안 미쳐봤는데 모릅니다. 그럽니다. 그다음 이제 한정치산자는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 지금은 심신 상실 박약 이렇지 않습니다. 사무처리 능력이 뭐하다고요? 약간 부족하대요. 사무처리 능력이 문장 잘 표현했잖아요. 부족하다네. 자, 부족하면 정신은 50%는 들었다네요. 그러니까 비 올 때만 이상하고요. 비가 안 오면 또 멀쩡합니다. 요게 바로 한정치산자. 비가 오나 안 오나 똑같은 사람, 아주 한결같은 사람, 금치산자. 그 다음에 비가 오면 이상하고 비가 안 오면 안 이상하고 입니다. 그러니까 비 오면 우산 안 쓰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한정치산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가가지고 찍는 대로 다 맞췄습니다. 막 근임이 맞는지 그냥 찍으니까 다 맞췄습니다. 자격증이 나왔다는 겁니다. 중개보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남의 재산 다 말아먹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재산이 없잖아요. 책임져라? 이제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어. 나이가 어려서 하지 말어. 정신 문제 있어서 하지 말어. 이렇다는 겁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게 괜히 또 나중에 어렵다고 파산 선고하게 되면 중개 못 한다는 겁니다. 파산. 바로 파산자. 자, 파산자입니다. 파산자가 언제까지냐면 복권되지 않았을 때. 자, 면책 받으면 괜찮습니다. 복권되지 않은 자, 복권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복권되면 괜찮은데 복권되지 않은 사람, 요 사람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재산이 없다는 겁니다. 사고 다 쳐놓고 배만 들이야 돼. 그러니까 애초부터 중개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 말고 이제 괜히 또 이런 부분 또 잘하시는 분, 좀 경제적으로 미상하신 분인데 신용 회복, 그러니까 신용을 회복하는 거, 신용 회복 중. 자, 이런 것들은 별거 사유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건 안 들어가요. 파산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요 신용 회복은 일부를 갚아가겠다고 한 5년 정도 해갖고 그건 안 물어보는데 이거 갚아가겠다고 파산 신청한 게 아닙니다. 우리 파산은 전 재산을 법원에다 다 아예 그냥 법원에다 맡겨놓고요. 그리고 빗장치하는 겁니다. 채권자한테 논아주세요. 이런 게 바로 파산이라는 겁니다. 누구 파산할 때 재산이 딱 숟가락 2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완전 자기 재산 다 털어다가 빚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거 털어버리면 갚을 놈은 없으니까 털어도 괜찮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산자. 그게 파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긴 털어버린 게 아니라 갚아가겠다고. 야, 일부를. 채무 일부를 갚아가겠다고. 심하면 한 50% 밑으로도 좀 나중에 좀 감액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파산하고 전혀 다르죠. 이런 것들은 결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괜히 또 유사품에 헷갈리셔갖고 신용불량은 더 아니고 신용불량 그냥 카드값 갚기만 하면 돼. 저기 파산 쫄딱 망했다는 파산입니다. 파산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요. 1번, 2번, 3번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5번부터 이제 전과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금고 이상을 씁니다. 금고 이상. 금고 이상. 자, 요런 건 조금 알기가 경험이 아마 없으셔갖고 요건 좀 알기가 좀 어려울 건데, 이게 또 요거 잘 하시는 분은 어디 괜히 또 교도소 갔다 오신 분들이 잘 하시긴 할 건데, 금고 이상. 금고 이상이니까 바로 징역 딱 3개입니다. 그리고 사형. 그러니까 형에는 9개가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안 물어볼 거니까 요 3개만. 근데 우리 징역은 노역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도소 가고 삽질도 하고 일을 합니다. 금고는 대접받습니다. 일을 안 해요. 노역 안 하는 거. 고위직 공무원들이나 어디 회사 사장님들, 회장님 이런 분들은 금고입니다. 금고. 자, 누구든지 아마 503호도 그러겠죠. 여기 이제 금고지 징역은 아닐 거랍니다. 일반인들하고 섞어갖고 고위직 공무원직에 있었던 사람 삽질하면 모양이 안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접받고 바로 교도소에서 사는 사람 똑같이 자유로 구속당하는데 노역 안 하면 금고. 그거 안 물어봅니다. 노역하면 징역. 그리고 사형선고 이렇게 받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사형선고 받아도 97년부터는 아예 그냥 사형 집행을 안 합니다. 조용히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 사람도 나올 수 있는데 왜 죽을 사람이 여기 들어가냐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냥 사형이 지금 아예 폐지되다 씹혀갖고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조용히 지금 나옵니다. 선고하는데 다 나온다는 겁니다. 이상. 금고 이상이 형에 이렇게 선고를 받고요. 형의 선고를 받는데 이제 여기입니다. 선고를 받고 난 후에 집행. 그러니까 교도소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집행을 뭐 받았을 때 바로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도 얼마? 3년.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집행을 면제받고도 얼마라고요? 3년이 더 경과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맞는지 보셔야 됩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맞는지 볼까요? 자,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종료되면. 틀렸죠? 또 가야 돼요. 종료되면 아니라 3년 더 가야. 요 3년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교도소 들어가서 살다가 나오면 왜요? 큰 집이 엄청 그립잖아요.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별을 하나 달면 나중에 나와서 일반인들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해요 안 해요? 누구 전과 기록이 있대. 그러면 우리 종업원들이 아주 기겁을 합니다. 자, 쟤하고 나 일을 못하니까 나 나갈랍니다 라고 하니까 일을 못하겠다면 누구를 내보내겠냐고. 별 하나 다신 분. 이러다 보니까 나는 마음을 잡았는데 같이 일을 하려고 해도 아예 일을 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그립나요? 이제 큰 집이 요 교도소. 요 교도소 큰 집이 아주 그립습니다. 왜요? 때 되면 밥도 주고, 그리고 때 되면 재워도 주고요. 월세가 안 나가는 큰 집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집에서 살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옷도 다 주고 세탁도 다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 큰 집이 엄청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는 큰 집이 그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치고 17 다음에 숫자 얘기하고 이제 어디요? 교도소 또 갑니다. 근데 또 가면 이제 별이 2개니까요. 저기 아랫목을 또 차지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주 편한 집이고 아주 좋은 집이니까 큰 집이 엄청 그립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치고 가니까 몇 년을 기다려 보겠다고요? 3년. 그래서 3년이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지켜볼 거예요. 사회 적응하는지 볼 거예요. 요 3년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종료되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아니되니까요. 살다가 나와도 3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무도 못해요. 근무도. 중개 보존, 커피 타고 청소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3년을 더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결격 사유. 옛날에 이거 5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3년입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집행, 바로 이제 집행 종료. 집행 종료 중에는 3개를 크게 봐야 되고요. 이게 어려운데 꼭 이런 걸 자꾸 냅니다. 아주 골치 아프게. 그러니까 이거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한 문제 나올 건데 저걸 풀어야 됩니다. 만기석방. 좀 한 문제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합니다. 만기석방. 만기석방은 3년만 경과되면 되겠죠. 다 채워서 나온 거니까. 종료되고 나온 거니까 3년만. 요 3년만 경과되면 되는데. 근데 주의할 게 이제 요거 말고 그럼 두 번째 가석방. 우리 가끔씩은 누구는 가석방 받고 나왔대. 중간에 풀려 나왔대. 그럼 5년 선고받고 나서 4년 만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남았나요? 1년. 잔영기가 남는다고 합니다. 찌꺼기. 그래서 여기는 우리 가석방은 그냥 3년이 아니라 잔영기에다가 이런 게 또 조목조목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잔영기를
포함시키고 또 3년을 가야 된다. 다 채웠으니까 3년만 가면 되는데 여기는 잔영기까지 포함시켜서 얼마 3년이 더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 못해. 이게 결격사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무기징역자도 있네요. 무기징역자. 우리 무기징역자는 사형 선고에 거의 유사한데 무기징역자. 그러면 평생 동안 기간 없이 교도소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 무기징역자. 근데 요 무기징역자가 혹시 가석방 이렇게 가석방 받고 나오면 바로 이제 그리고 가석방 받고 나왔습니다. 가석방을 받고 나왔을 때는 요거 몇 년이냐. 근데 여기는 잔영기를 간주하는데 요 잔영기를 10년이라고 간주합니다. 이건 형법에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한번 정리해 주세요. 딱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잔영기에다가 잔영기 10년에다가 그리고 얼마라고요? 또 3년이 가야 됩니다. 그럼 자그마치 얼마를 가야 됩니까? 13년. 자, 그럼 아주 환장한다는 게 무기징역자 지금 80살에 84에서 교도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 만에 중개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다가 13년을 더 버텨야 됩니다.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몇 살? 90세 됐을 때. 정말 아마 요때 나오게 되면 내 생전에 평생 한번 중개업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었겠다. 그죠? 아주 물 떠놓고 빌 겁니다. 그래서 몇 살? 90세에 13년을 더 가야 됩니다. 뭔 놈 이렇게 중개업 별것도 아닌데 그냥 13년을 더 가야 중개업을 할 수 있냐고.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아주 미치겠어 그냥. 별놈 걸 다 시험 문제 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가장 많이 냅니다. 엄청 어렵잖아요. 우리가 경험이 없잖아요. 뭐 교도소를 가봤어야 경험이 있지입니다. 경험 없다 보니까 어려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더 어려운 거 있네. 2번 보시면 집행면제입니다. 요것만 이제 끝나고 나면 금방 쉽게 가는데 요놈이 조금 어려워. 집행면제는 또 4개. 집행을 면제받은 거 4개. 자, 먼저 첫 번째 형해도 시효가 있습니다. 형의 시효가 완성됐을 때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시효가 완성되면 얼마? 얘도 3년. 근데 여기 이제 그 내용은 안 물어보는데 자, 먼저 갑을 형을 선고를 해놨다는 겁니다. 형을 선고를 해놨는데 선고했는데 그 후에 집행을 국가가 거의 그러지 않는데요. 집행을 계속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형인 정말 그럴 겁니다. 저 집행을 계속 안 하네? 그러면 나가. 이렇게 집행을 면제하고 나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나가. 그럼 나왔죠. 나왔는데 상거나 다름없죠. 선고해놓고 정말 집행 안 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 선고도 있었고 전과자 하니까 요건 얼마가 남는다고요? 얘도 3년이 남습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살다가 나온 사람은 큰지 그립다. 그러니까 3년 기다려 보겠다. 요거 큰지 그립다. 그러니까 3년은 경과돼야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년 가야 돼. 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특별사면. 우리 가끔씩은 누군 특별사면 받고 나온다. 아마 우리 회사 회장님 이런 분들이 바로 특별사면. 그죠? 어제 하나도 아마 그렇게 해서 나왔었잖아요. 그냥 아픈 척 하셨다가 나중에 나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특별 사면입니다. 특별한 사면 받았을 때 일반 사면하고 좀 다른데 사면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내용을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단독으로 일반 사면하고 약간 다른데 이렇게 대통령이 단독으로 사면 조치를 내린다는 겁니다. 나가라. 근데 나가라 중간에 나오는 가석방하고 유사한데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서 내보냈으니까 잔영기가 없어요. 잔영기가. 여기도 3년.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3년입니다. 여기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그럼 반대로 3년이 경과되면 등록신청도 되고 자격증 있으면 그리고 여기도 이제 얼마든지 근무도 된다는 겁니다. 교도소에 앉아있으면서 정말 심심하니까 자격증 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토요일날 나중에 나와가지고 시험 보고 다시 자기 집에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교도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세 번째.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법 집행 자체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법률 변경이 있습니다. 법률 변경으로 이렇게 변경으로 집행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법률 변경으로 바로 면제. 아마 최근에 우리 간통죄가 있었을 겁니다. 정말 간통죄, 뭐 혼인빙자, 간음죄 이런 것들. 먼저 간통죄 헌법에서 이거 위헌 그랬었잖아요. 그 간통죄로 살고 있던 사람들 집행 면제받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예가 이런 거 안 물어볼 건데 이것도 살다가 나온 겁니다. 살다가 아니면 재판 받다가 나왔을 때 얘는 상거나 다름없으니까 얘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발은 넓어 갖고 외국에서 수형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외국에서 살았니? 그러면 또 살라고는 안 할게. 그래서 이렇게 수형자 요분도 3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3년이 이렇게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 못해.
요게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여기도 금곡 이상의 이렇게 금곡 이상의 이제 집행유예입니다. 바로 여기도 이제 바로 선고는 있는데 그 후에 이제 집행유예 이렇게 집행을 유예하는 거 요 집행유예 집행유예 이렇게 선고를 받으면 여기는 유예기간 여기 예가 있습니다. 유예기간 요 유예 기간만, 요 기간 중입니다. 요것만 바로 결격 사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시험 문제가 예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 자, 먼저 징역 1년에, 우리 초범들은 징역 1년을 선고해놓고 나중에 이걸 집행하게 되면 교도소에서 못된 짓만 많이 배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을 선고해놓고 집행을 안 하기로 이렇게 집행유예입니다. 누구는 징역 나중에 몇 년 얻어맞고 그다음에 집행유예를 얼마 선고받고 나왔대 이렇게 가끔씩 얘기합니다. 그러면 집행유예를 좀 길게 합니다. 자, 요거보다 징역 1년 살게는 안 할게 대신에 집행 보류할게 해놓고 2년 정도 이렇게 보류합니다. 2년. 자, 그러면 만약에 갑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을 때 결격사유 기간은 얼마일까요? 유예기간 좀 그렇죠. 유예기간. 그러니까 이걸 잘 계산해야 되는데 유예 얼마? 2년. 그러니까 요거 1년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유예기간 2년이 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보다는 상당히 좀 길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예기간 충 그랬잖아요. 유예 2년. 그랬으니까 몇 년만? 2년만. 3년을 더 보태면 안 되고요. 그냥 2년만. 요것만 경과되면 뭐가 돼요? 등록신청 돼요. 2년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2년만 결격기간이니까.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나중에 계속 예를 들어볼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징역 3년까지가 최대입니다. 징역 3년. 징역 3년도 초범이요. 그러면 요 징역 3년 동안 또 집행하면 저기 교도소 가고 못된 짓 다 배웁니다. 거기 아주 훌륭한 분들 엄청 많습니다. 막 별이 그냥 밖에서는 3개 보기 어려운데 별이 그냥 막 10개인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괜히 초범들 섞어놓으면 아주 망가져. 그러니까 집행하지 말어 그럽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해놓고 집행 안 하겠다고 집행유예를 법원이 선고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2년 안에 사고치면 이거 아예 징역을 바로 집행합니다. 여기는 5년입니다. 한 4, 5년 내릴 겁니다. 요거보다 더 길어야 돼. 요게 유예기간이. 그래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을은 몇 년이 경과되었을 때 중개업 등록 신청을 할까요? 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몇 년요? 그죠? 5년. 유예기간 5년. 요것만. 그러니까 여기 살다가 나온 거 아니니까 여기다가 보태기 3년 하지 말고 위에는 계속 살다가 나오니까 3년이 계속 갔습니다. 저기 계속 3년 따라다니고 근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집행을 유예해. 집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큰 집 아예 구경도 못 해봤어요. 아예 문턱을 넘어가보지도 아예 못했다는 겁니다. 유예했으니까 봐줄게. 그러니까 요 유예기간만 사고 안 치면 등록신청이 바로 된다는 겁니다. 유예기간 얼마? 5년. 그러니까 요놈만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5년. 5년만 경과되면 돼. 그럼 하나만 더. 만약에 세 번째, 징역 그러면 2년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면 얼마요? 이제 요놈만 맞춰야 되는데, 집행유예 얼마? 3년을 선고하면은 몇 년이 경과됐을 때 중개할 수 있대요. 몇 년? 또 3년. 이제 감을 좀 잡아야 되는데, 3년. 유예 3년 그랬으니까 요놈만. 유예 2년 그랬으니까 요놈만. 유예 5년 그랬으니까 요놈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요것도 3년만. 요거 조금 어려우면 아직도 2번 더 남았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아주 귀가 아프게 선생님 그만하세요 할 정도로 아주 계속 얘기할 거니까요. 요거는 괜찮아. 그다음 이제 여긴 정말 쉽습니다. 6번째 자격 취소. 만약에 자격 취소를 받으면 아까 시험장도 몇 년 못 간다. 3년. 이렇게 자격 취소 받으면 3년. 요 3년이 만약에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험장에도 못 가요. 중급 등록도 신청 못하는 거 외에 아예 근무도 못합니다. 꼼짝 못한다. 3년. 3년 아예 그냥 바로 묶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요건 나중에 또 배울 거고요. 그래서 자격정지가 있는데 요거는 정지기간. 정지기간이 있는데 정지기간 중에는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만약에 이제 자격정지 3개월 이렇게 볼까요? 자, 어디에서 나옵니다. 자격정지를 갑이 바로 3개월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자격정지 3개월 받으면 얼마 동안은 중개업을 못할까요? 그렇죠. 3개월. 정지기간만 그랬으니까 자격정지 3개월만. 이거 아주 제재가 약하니까 요거는 3월만. 그러니까 3월만 뭐를 영업 못하고 근무 못하고 영업이나 근무를 못하게 하고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요것만 못하게 하고 그 후에는 가능해. 요게 바로 이제 자격정지입니다. 다음에 8번째가 이제 자격취소 말고요. 자격증은 멀쩡하고
등록을 취소당했을 때 나중에 상대적, 절대적 다 배울 거고요. 등록 취소도 3년입니다. 하여튼 뭔가 취소당하면 다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 등록 신청을 못하게 합니다. 3년을 가야 됩니다. 3년 동안 아예 영업도 못하고 옆집에 가서 근무도 못하고. 그다음에 9번째가 업무정지입니다. 여기는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여기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는 아니고 업무정지 얻어맞았을 때 업무정지 얻어맞고, 그리고 여기 반드시 폐업을 해야 됩니다. 자, 폐업을 하고, 아마 이 업무정지 없애려고 폐업을 할 겁니다. 여기도 똑같아. 업무정지기간, 여기도 정지기간입니다. 정지기간. 자격정지하고 똑같아요. 정지기간 중에 있으면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기도 얘가, 그럼 업무정지를, 우리 업무정지 6개월 얻어맞았습니다. 업무정지 6월 얻어맞으면 몇 년이 경과돼야, 아니면 몇 년 동안 중개 못하냐, 그냥. 몇 년? 6월. 정지기간만. 이거 아주 편해요. 정지기간 6개월만, 6월만 바로 영업 못돼.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걔는 또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하면 등록 취소를 무조건 다 합니다. 교도소는 안 보내도. 그런 거 뒤에 나오고. 지금 알 필요 없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이제 법인에서, 이런 법인이 또 귀찮겠는데, 법인에서 임원이나 사원이 있는데요. 자, 임원이나 사원이 있습니다. 자, 임원이나 사원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우리 임원 중에서 A가 잘못했나 봅니다. 업무정지, 이렇게 업무정지가 처분이 내려지는데, 업무정지 무슨 당시, 이 발생 당시, 이것이 계속 안 나오는데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업무정지 발생 당시일까요? 아니면 처분 당시일까요? 이런 아주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별표 막 할 겁니다. 자, 무슨 당시의, 이렇게 당시의, 그리고 임원이나 사원이었던 사람은 여기도 업무정지가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위에처럼 정지기간 중에는 임원이나 사원들이 꼼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근무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등록 신청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 당시일까요? 아니면 업무정지 발생 당시? 그렇죠. 발생 당시. 이게 좀 많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볼 건데. 자, 그럼 이제, 먼저 우리 법인에서 갑을병정 이렇게 6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6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사고를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생은,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발생은 1월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등록관청이 아주 꾸물꾸물 거리다 보니까 처분은 한 6월 정도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지금 1월에 사고 쳤는데 한 6월 정도 되면 업무정지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발생 당시에 사원들이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처분 당시에, 왜냐면 갑을병정을 다 도망가고 없어집니다. 갑자기 A나 B나 C만 와갖고. 그러면 사고 칠 때 있었냐고, 사고 칠 때. 없었죠. 네, 사고 쳤을 때 요 발생 당시 사원들은 문제가 있을 건데, 처분이 내려기 지금 다 도망갈 거니까 무슨 당시라고 합니까? 그죠? 발생 당시에. 요 발생 당시에 있었던 여분들은 지금 현재 처분 당시에 없어도 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니네 정지 얻어맞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인에서 괜히 또 임원 사원 되면은 나 아니고 갑병은 아주 억울할 겁니다. 우리 사고를 쳤는데 임원 사원들은 다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6개월 그러면 6개월 동안 꼼짝하지 말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함부로 회사 돼갖고 개인적으로 임원, 사원 돼갖고 명함에다 찍어갖고 그냥 폼 나게 돌린다고 했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니들 꼼짝 말아. 그러니까 처분 당시가 아니라 다 이렇게 도망간다니까요. 악용한다니까요. 업무정지 발생 당시에 사원들 꼼짝 말아. 이게 좀 어렵다는 겁니다. 처분 당시냐, 발생 당시냐, 처분 말고 발생 당시. 요거 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려우니까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11번째, 의외로 시험 문제 요거 많이 냈었죠. 이 법을 위반해서, 이 법입니다. 이 법으로 뭐를? 벌금. 근데 벌금도 금액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은 300만원 이상입니다. 300만원 이상에, 300만원 이상에 뭐를 얻어맞았을 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이제 벌금, 나중에 뭐 3학년 3반, 그리고 1학년 1반 할 때 이제 배울 겁니다. 벌금형, 이렇게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이렇게 선고를 받으면 얼마 동안, 여기도 똑같습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게 되면 중개업 못해. 3년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자, 이렇게 정말 많습니다. 아주 우라지게 많아갖고 좀 짜증나실 겁니다. 자, 우리 법인의 사원. 여기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여기는 다릅니다. 사원이나 그리고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임원이.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결격사유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니까 아까 봤잖아요. 우리 맛이 갔다는 겁니다. 저기 한정치산 선고받아갖고 맛이 갔다. 아니면 또 병은 갑자기 무슨 징역형을 선고돼갖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저기 지금 결격사유 4번째 해당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 사유 있으면요,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결격 사유 있는데, 기간 널널하게 줍니다. 2월 이내에 해소를 하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으면, 이쁘다고 감싸고 있으면, 이게 바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결격, 자격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사원 임원 중에는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있다고. 있으니까 결격사유라고. 근데 이게 문제라는 게,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이거 등록주소 절대적이 떨어집니다. 아까 보셨던 10번째, 그 다음에 그 위에는 9번째는 지가 커봐야 업무정지라는 겁니다. 저거 커봐야 6개월, 이거 3년을 영업 못해요. 그것도 절대적. 등록주소에 해당돼서 나중에 나는 문제없는 갑인이나 그리고 막 정이나 이런 사람 정말 억울하게 여 사람도 3년 영업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법원에 있었을 때는 내가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모른 척. 어디 교수 갔다 왔는데 머리는 빡빡 깎았는데 한 1개월 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것이 교도소 간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2월 이내 해소를 안 하면 걔네들은 그 전산에 뜬다는 겁니다. 저것이 교도소 가서 나중에 그 법인 계속 째려보고 있습니다. 2개월 가면 등록주소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또 누가 파산 선고를 받았네. 파산 선고 받았으면 여기는 아예 모르잖아요. 얘기 안 하면. 여기도 2월 이내에 해소 안 하면 여기도 문제가 돼. 이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근데 여기 많이 어렵다 보니까 다음 주 오시면은 교재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이거 무조건 나온다는 겁니다. 아주 정말 무조건 나오니까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1주, 2주 했던 것처럼 많이 나온 게 한 이제 6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음 주 빠지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3주, 4주 요거 빠지면 내년도에 오실 확률이 90%. 문제가 엄청 나와요. 한 50% 정도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이라도 좀 꼭 들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은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나중에 조금 이제 힘드시고 그러시더라도 민계공이나 좀 어려운 것들은 오전에 한번 수업 듣고 그 다음 저녁에 조금 준비하고 저녁에도 한번 들어보세요. 뭐 원장님 또 나온다고 얘기 절대 안 하고 저녁은 또 썰렁하니까 좀 와주시면 괜찮아요. 그럼 이제 그 후에 또 들으시면 이제 귀에 쏙 들어와요. 집에 있는 것보다도 맨날 집에 있어봐야 드라마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드라마 요즘 재미도 없잖아 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셔서 좀 보시면은 그래도 강의 들으시면 괜찮아요. 동영상 여러 번 보는 것보다도 칠판에 또 집중하고 그러니까 또 제가 째려보잖아요. 주무시고 있어 막 째려보기도 하니까 나중에 졸려도 눈을 그냥 아예 그냥 그죠 감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